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봉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아르헨티나, 특히 현재 집권하고 있는 밀레이 대통령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생각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르헨티나 좀 알려진 나라긴 합니다만은 새삼 좀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참 이런 생각이 좀 안 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면적이 276만 6,890평방킬로미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딱 이제 영토를 비교하기가 참 편리한 숫자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약 20만 평방킬로미터, 그 다음에 대한민국, 그러니까 남한이 약 10만 평방킬로미터니까요. 그럼 대한민국의 면적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의 27배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한반도의 면적을 생각해도 13.5배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와 비슷한 5천만 내외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그러니까 1평방킬로미터당 사람들이 거주하는 비율이 15.6명인데 대한민국은 514명. 그러니까 땅도 약 27배 차이 나는데 인구도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인구 밀도도 당연히 2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안데스 산맥과 이제 사막이 있어서 실제 이제 거주가 가능하거나 이제 농사가 가능한 지역이 그렇다고 아주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많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실질 인구 밀도, 우리나라도 국토의 70% 이상이 산이기 때문에 실질 인구 밀도로 따지면 또 엄청난 수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온갖 자원과 이제 농산물이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 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이 쑥대밭이 되다 보니까 이제 농산물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축산물을 팔아서 엄청난 이제 이득을 이제 보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의 이제 패권주의가 중장이 된 것이죠. 주로 1차 산업에 의존을 했고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정권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른바 수입 대체화 전략이라는 것을 이제 하다 보니까 경쟁력 없는 제조업이 굉장히 좀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유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제 에너지 같은 것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고, 반면 리튬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 자원도 이제 풍부해서 우리나라의 포스코가 이제 여기 진출해서 이제 또 리튬 생산 기지를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이제 사막이 많고 이제 지중해 기후가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태양이 또 강렬해서 이제 태양광 이런 것도 유망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럼 문화적으로는 또 어떠냐?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중남미가 사실 문화 역량으로는 또 우리나라에 못지않은 역량인 거죠. 그래서 노벨상 수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자르 밀스테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면역학자인데, 이제 이 사람이 1984년에 노벨 생리학 및 의학상을 공동 수상했고, 이제 베르나의 나르도 우사이라는 사람이 이제 1947년에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공동 수상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루이스 룰러 아르라는 분이 이제 1970년에 노벨 화학상, 그리고 이제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2명이니까 우리나라 노벨 평화상이야 노벨상으로의 가치는 떨어진 지 오래됐으니까 여기 류를 뺀다 하더라도 이제 무려 3분이나 이제 과학 관련된 이제 노벨상을 수상한 나라다. 어느 정도 문화적, 과학적 이런 영향이 당연히 좀 풍부한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경제인 거죠. 경제인데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이 선진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몰락했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었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특수로 인해서 이제 주로 축산물을 이제 수출해서 이제 얻은 이익인데,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어떤 국가의 재정이 늘어났을런지는 모릅니다만 빈부격차는 예나 지금이나 이제 극심한 것이죠. 그러니까 패권주의가 이제 등장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토지 개혁이 이제 없는 가운데 대지주가 존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대주주들과 관료, 정치인, 거기에 좌파성의 노조까지 한통속이 되어서 정말 지들끼리 해먹는, 쓰닥쓰닥 해먹는 배타적인 시스템이 이제 사실 중남미에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른바 학문적인 용어로 조합주의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브라질 같은 나라,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의 대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노조도 완전히 기득권화돼서 네, 그 국가의 보호 속에서 경쟁력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는 사람들도 철저하게 기득권,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뭐 국가와 국민 전체의 어떤 이런 삶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시스템들이 아주 깊게 굴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명목 GDP가 이제 6,411억 달러고 실질은 이제 1조 2,740억 달러. 그리고 1인당 GDP가 13,709달러, 실질은 이제 27,261달러. 그러니까 이제 뭐 명목, 그러니까 이제 화폐, 달러로 표시되는 화폐 그 수치상에 이제 1인당 뭐 국가 GDP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어떤 그 가치를 반영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명목보다는 실질이 물가나 이런 것들이 비싸기 때문에 실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나라고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농수산물이 워낙 많이 생산되고 그러니까 실질 이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실질 이제 GDP는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채가 이제 국가 부채가 GDP의 89.4%,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약 2배 정도 되고 그래서 뭐 IMF 구제금융을 수시로 받는 나라이며 최근에 2018년도에도 구제금융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IMF 관리 체제에 되어 있고 이제 또 이제 이 IMF와 함께 이제 아르헨티나와 떨려야 뗄 수 없는 게 파리 클럽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디폴트 선언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이제 국채가 이제 발행됐던 국채가 똥값이 되면 이제 그걸 이제 정크 본드처럼 이렇게 그 떨어져 하락한 국채를 이제 싸게 매입을 해서 이제 이런 또 다시 아르헨티나 경제가 좀 살아나면 또 국채 이자를 회수하는 이제 이런 이제 그런 금융 그 재권이 있는데 그런 이제 금융 기관들이 모여 있는 클럽이 이제 연합 회의체가 파리 클럽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채권자들을 대표해서 이제 아르헨티나 국가하고 이제 이런 관련된 협상을 하는. 그래서 아르헨티나 경제 정책은 항상 거의 IMF와 파리 클럽이라는 이 금융기관의 연합체들과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 이제 온갖 무산 복지를 확대하고 재정 적자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이 발권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이를 대처하게 되면 당연히 물가와 환율이 이제 뭐 급등하게 되고 그래서 제조 기반이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 회사도 제대로 된 게 없기 때문에 에너지 상당수를 이제 수입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그러면 또 외화가 부족해지고 뭐 디폴트가 되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8월 소비자 물가가 한 달간 12.4%를 올라서 뭐 최근 그러니까 2022년 8월부터 보면 물가 상승률이 124.4%, 기준금리도 118%.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좀 뒤에 말씀드릴 밀레이가 이제 집권을 하면서 그나마 월 4%, 연 5%, 50% 정도로 물가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하는데 뭐 이 정도면 아르헨티나 기준에서 굉장히 안정적이다. 앞서 드린 뭐 연 물가 상승률 124.4% 이런 것이 아르헨티나에서 최악도 아니었다. 그러니 얼마나 정말 참 국민들이 살기가 막 팍팍하겠습니까? 환율 같은 경우에도 2000년에는 1달러, 이제 페소 단위를 페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2000년에는 1달러가 1페소였는데 24년 만에 1000페소, 그러니까 환율이 무려 1000배나 급등하게 되는 정말 살인적인 물가와 살인적인 환율 문제로 아주 국민들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집권한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제학자 출신이고 이제 작년에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이제 이코노미스트지와 인터뷰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일단은 이제 1981년 10살 때 그리고 대학 다닐 때 아주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다. 그러면서 원래는 자기가 축구 선수를 지망을 해서 축구 선수가 되려고 했는데 이러한 극심한 정말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뭐 경제학 공부에 올인했고 교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주의, 집단주의에 이제 반대한다고 하면서 이제 국가는 정말 범죄 조직이다. 그리고 국가는
폭력을 독점해서 이제 어떤 압박, 강압적인 어떤 힘을 행사하는 그런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은 보면은 굉장히 자유주의, 굉장히 좀 급진적 자유주의의 이제 자연스레 면모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데 이제 스스로 그러니까 개인이나 국가는 악한 조직인데 개인이나 조직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국가라는 것을 만들고 이제 이를 중재하도록 했다는 것이라서 이제 국가에 대한 성격 자체가 이제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좌파들하고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또 규정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과 이제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 이제 국가가 필요 없는 세상. 이게 사실은 이게 막스가 얘기했던 것인데 생산력이 고도로 높아지게 되면 국가는 사라질 것이다라는 것이 막스의 고전적인 이제 이론인데 이제 그 비슷한 생각을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복지국가 시스템을 철폐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뭐 마약을 합법화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현실적으로 지금 뭐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 그다음에 캐나다,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인데요. 이런 경우 이제 마약을 사용 같은 걸 합법화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이제 부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어떤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어떤 이득을 누리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 따로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좀 재미있는 시각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신자유주의적인 시각에도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이제 일전에 자유는 책임을 수반한다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런 얘기라서 자신은 이제 이런 마약의 합법화라든 사용의 합법화 같은 것은 반대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밀레이도 이른바 극우 정치인, 극우 포퓰리스트로 이제 몰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아래 있는 같은 게 패론주의자들, 좌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밀레이의 정치적이 굉장히 좀 타당합니다. 자신은 이제 이런 극우파라고 이제 어떤 정치 세력들이 이제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알아야 된다. 그 정치인들이 해결책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알아야 된다. 밀레이는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뭐 국가나 국민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많은 정치인들이 나서고 있지만 저를 포함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그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 고사하고 그들 자체가 문제다. 이재명이가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자체가 문제고 이재명이 암덩어리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밀레이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도 요즘 뭐 수학 포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심지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빈부 격차 등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초, 중, 고등학생들의 70%가 기본적인 수학 문제도 풀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경쟁적인 이른바 교육 바우처 제도라는 약간의 경쟁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학업이나 이런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학생들 고통받고 있고 또 반면 이들을 노동력으로 사용해야 되는 뭐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도대체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아무짝에 쓸모 없다는 이야기가 하고 있는데도 뭐 중등 교육이나 대학 교육이나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교육을 시행하기 때문인 것이죠. 뭐 자기가 하는 교육들이 어떻게 수용이 되는지 또 이렇게 가르친 내용들이 사회에 나가서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내용으로만 교육을 하겠다. 완전히 그런 마인드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밀레이도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점이고 이 점은 좀 굉장히 좀 타당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극우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중도주의,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한 비판들이 예를 들어 낙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반대할 수 있냐. 개인의 자유의 문제인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밀레이는 본인 스스로가 낙태를 반대하는 것은 맞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유주의라는 것이 나해주의라는 성향으로 개인의 자유를 허용돼야 되는 거니까 낙태를 찬성하고 뭐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게 찬성하고 하는 게 맞는 것이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뭐 대표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정말 자유주의를 신봉한다 그러면 무엇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그 전제, 그 전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밀레이도 마찬가지로 뭐 낙태, 찬성, 반대 그 자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무엇이 뭐 자유주의자라면 뭐 사회주의자 이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주의적 시각이라면 무엇인가 어떤 생각도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낙태 문제는 삶의 권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는 생물학적으로 그럼 과연 이제 사람이란 게 언제 완성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난자나 정자는 이제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하고요. 그럼 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돼서 이제 수정란이 커서 태아가 되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사람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법상 그렇게 되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그러면 생물학적, 철학적으로는 어디까지를 사람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우리가 뭐 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구분할 개체를 구분하는 가장 요즘에 뭐 중요한 기준이 이제 DNA인데 밀레이 입장에서는 이 태아 수정란 자체가 이제 완전한 DNA를 갖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또 그러면 이 아이 태아를 잉태하고 있는 엄마와도 별개의 DNA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개별적인 인격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상황에서 이제 낙태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 밀도 있는 어떤 사색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물론 이제 낙태 반대론자들의 이제 경영적인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저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 여러 가지 뭐 강간이라던가 이런 이유로 해서 원치 않은 이제 임신을 하게 된다던가 뭐 기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여성이 낙태라는 것을 선택을 이제 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도 인정을 하고 하는데 과연 이제 뭐 낙태를 무조건 뭐 합법화해야 된다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속에 이제 이런 과연 태아가 가지는 인격체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린 저도 그 의미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낙태가 허용된다고 하는 근거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근거도 있는데 이 경우에 끊임없이 고민을 해서 무언가 계속 이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뭐 무엇이 옳고 그르다로 단정하는 것은 정말 자유주의자로서의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좀 독특한 것이 이제 아예 지금 빌레이는 이제 그 페소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달러만을 이제 사실상 공용 통화로 지금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달러를만 이제 통화로 사용할 거니까 그러면 중앙 정부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페소라는 것 자체를 아예 이제 달러의 딱 가치를 고정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중앙은행이 필요 없게 되고 이제 중앙은행 해산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IMF도 난색을 표하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한 이코노미스트도 그냥 조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좀 특수한 뭐 아르헨티나로서 아픈 기억 때문인 것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 엄청난 물가 인상과 환율의 요동이 쳤는데 이거를 이제 중앙은행이 물론 뭐 중앙은행이 독립화되지 않으니까 그걸 다시 독립기관을 만들어서 뭐 해결하자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저러한 걸 고려하더라도 그 중앙은행이 정말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단 한 번도 제대로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그런 그 중앙은행에 대해서는 이것은 더 이상 뭐 고쳤을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도 할 만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밀레이가 이런 정책을 좀 추진하고 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반면에 어쨌든 그 밀레이가 속해 있는 집권 여당은 이제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뭐 페른주의 정당 등 야당과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안 되면 뭐 국민 투표를 하겠다는 것이 밀레이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좀 극단적인 뭐 공적 지출을 줄이고 뭐 인력을 감축하고 뭐 이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볼멘 소리도 많이 나오고 아직도 이제 뭐 그 불경기 그다음에 뭐 물가 인상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아르헨티나 국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만은 워낙 그 패런주의로 대표되는 좌파 그 집권 정부들이 정말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무엇이 정상적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계속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일단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이제 밀레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 불경기와 물가 상승을 밀레이가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가 밀레이 본인과 이제 뭐 아르헨티나 자체의 회복이 뭐
가장 큰 열쇠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가 이제 자유주의를 신봉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뭐 동성결혼 합법화, 낙태 합법화, 뭐 기후변화 대처 이게 찬성하는 게 뭐 자유주의의 유일한 입장인 것처럼 계속 정말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잡지를 뭐 잘못 구독했나 하실 정도로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이렇게 거기에 어긋난다고 해서 이제 밀레이를 조롱하는 식으로 정말 인터뷰 전문을 보니까 좀 밀레이의 좀 진지한 고민들이 많이 드러났는데, 무슨 뭐 밀레이가 뭐 동생하고 굉장히 뭐 밀접한, 뭐 동생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조언을 받는다, 뭐 죽은 애완견을 뭐 복제해서 개를 키우고 있는데 그 뭐 정치적으로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할 때 죽은 애완견과 뭐 대화를 한다 시고 굉장히 막 조롱하는 내용을 많이 넣었는데, 참 이런 태도, 그러니까 정말 그 나름 뭐 그 밀레이가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러니까 밀레이가 그렇게 극단적인 막 중앙은행을 없애겠다, 뭐 아르헨티나에선 달러만 쓰도록 하겠다 이럴 정도가 사실 뭐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우리도 뭐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그런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겪었던 그 고통의 근원에 대한 얼마나 뿌리 깊은 막 그 고민이 있었겠냐 생각을 좀 해보면, 그러니까 뭐 좀 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를 좀 더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 중앙은행 없어진다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하는 걸 보면서 참 오늘날 그러니까 유럽에서 왜 이른바 중도 자유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힘을 이렇게 얽고 있는지, 무책임하고 오히려 강압적이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 유럽에서 왜 중도파 세력들이 몰락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오히려 이코노미스트 잡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정말 우리와 정말 딱 지금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있는데요. 정말 그 엄청난 그 물가와 환율 이런 것들을 고통받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되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들이 오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